주제 8. 4.19 혁명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다 수업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을 다룹니다. 1950년대는 세계적으로 냉전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의 신생국들도 독재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4.19 혁명의 주역은 누구였으며 그 지향점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주제 열기입니다. 주제 열기는 신문에 실렸던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4월 19일이 되면 신문이나 뉴스에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울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저는 매년 이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4.19 혁명 수업을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희생되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낸 후 주제로 들어갑니다. 4.19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것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자유당은 나이가 많았던 이승만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권력 승계를 위해서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준비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예측되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야당은 몇 개월 전부터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정부가 준비하던 구체적인 부정선거 계획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관권선거가 진행되었는데 교사들도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자유당 후보를 찍으라는 선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4.19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려한 대로 부정선거가 실시되자 거의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규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 시위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이 희생되었고 그의 희생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고등학생들이 4.19 혁명의 주역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학도 호국단 활동을 통해 피켓을 만들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자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생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다. 부모들이 학생들을 말려라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공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발표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에는 학생들이 4.19 혁명에 참여했던 이유와 각 지역의 4.19 혁명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4.19 혁명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19 혁명에 가장 많이 참여한 계층은 누구이며 왜 참여했을까라는 것을 날계단의 그래프를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는 초중고를 합친 학생들의 수와 하층 노동자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층 노동자와 무직자의 경우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 거리로 나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4.19 혁명 이후 이루어진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폐지되고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장면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면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해서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주동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민주주의적인 공간이 확대되자 이승만 정부 아래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4.19 혁명 당시 제자들의 희생과 항변을 경험했던 교사들은 자신들이 권력의 하순위였던 것을 반성했고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교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운동도 급진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억눌렀던 반공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남 전기 이북 쌀이라는 구호가 재밌습니다. 이남으로 전기를 보내주면 이북으로 쌀을 보내겠다라는 것으로 자립경제를 달성하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면 정부는 유엔의 영향력 아래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한 대학생들과 진보적 지식인들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은 5.16 군사정변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던 유가족 대표와 학교 민주화를 추구했던 교원노조 대표는 모두 체포당해서 실형을 받았고 남북 화해를 주장했던 혁신계 언론인은 사형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민주주의를 억압한 쿠데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8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